고작 아파트에 살려고 가난한 나라 한국으로 간 거니? 그럴 거면 당장 이혼하고 덴마크로 오거라. 국제 결혼을 한 젊은 부부에게 극대노를 하며 악을 지르는 중년 여성이 있는데요. 과연 이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상자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 감동상자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사는 60대 사라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덴마크에서 가구 도매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젊을 때는 단순히 가정용 가구를 좋아해서 소매업으로 시작하다가 남편과 결혼하고서는 좀 더 크게 사업하고 싶어서 가정용 사무용 도매업에 뛰어들었죠. 가구들의 주요 생산국인 태국이나 중국과 주로 교역을 쌓고 있어요. 40대 때는 꽤나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나이도 있고 해서 사업 확장에 과감한 투자보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안정적인 선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에 수영장이 있는 넓은 주택도 구매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27살에 동갑내기로 결혼해서 같이 사업을 키우며 일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길 줄 알았는데 8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35살이면 노산이어서 비싼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도 여러 번 받았지만 소중한 생명은 저희 곁으로 쉽게 와주지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손잡고 아장아장 뛰어다니는 아기를 보면 나에게도 저런 천사가 올까 싶은 마음에 눈물이 흐를 때가 많았어요. 병원을 다니며 노력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35살을 바라보던 3월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임신이었어요. 헛구역질이 이리도 감사하고 기쁜 일일 줄이야.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하고 딱 2줄이 나오자 그제서야 남편에게 알렸죠. 평소 눈물이 많지 않던 남편도 그날만큼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빵 한 조각 삼키기 힘든 입덧이 와도 그저 행복하기만 했죠.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이었지만 다음 시즌 옷들의 샘플들을 확인하느라 바쁘던 어느 날 갑자기 뱃속에 강한 진통이 오더라고요. 이 느낌이구나. 곧 나오겠다. 저는 첫 출산이었지만 딱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를 곧 만날 거라는 걸요. 다행히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몰라 출산 가방을 집이랑 사무실에 비치해 놨었죠. 극심한 진통 간격이 짧아지는 것 같아서 남편이랑 출산 가방을 챙겨서 평소에 다니던 병원으로 갔습니다. 힘겹게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에게 영양분이 잘 안 갔는지 아이는 너무 작은 몸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고 바로 인큐베이터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노산이라면 가만히 쉴 걸 그랬나 하는 죄책감이 밀려오더군요. 힘들게 가진 아이가 잘못될까봐 초조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씩씩하게 잘 버텨주었고 무사히 인큐베이터를 졸업한 뒤 저희 품에 안기게 되었죠. 물론 아기를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에밀리가 웃는 모습을 보면 밤을 꼬박 새워도 행복했죠. 어느덧 에밀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어요. 애지중지하며 키운 외동이니만큼 우리 부부가 에밀리에게 거는 기대도 각별했답니다. 성인이 된 어느 날 에밀리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꽤 찼는데도 남자친구를 한 번도 소개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었는데 에밀리는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부에게 인사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에밀리의 깜짝 선언에 너무 놀라면서도 반가웠어요. 내심 사위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곧 제 생일이 다가오는지라 제 생일에 맞춰 에밀리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들뜬 마음으로 집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요리로 예비 사위를 대접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에밀리와 예비 사위는 저녁 6시쯤 온다고 했어요. 남편은 저녁 5시가 될 무렵 입을 정장을 찾으러 세탁소로 갔습니다. 그날을 위해 새 옷처럼 드라이를 해달라고 맡겼거든요. 저는 준비한 요리가 괜찮은지 다시 파티상에 올라갈 음식들을 점검했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 예비 사위가 빨리 도착한 걸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웬 젊은 동양인 남자가 홀로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자주 오는 우편 배달원도 아니었고 택배기사도 아니었거든요. 누구시냐고 물어보려다가 순간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에밀리의 남자친구 아닐까? 덴마크 사람이 아니라 동양인이었네. 너무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머뭇거리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 돌아왔어요. 남편은 문 앞에서 제가 동양 남자와 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 처음엔 갸우뚱하더니만 금세 웰컴 투 마이 하우스 하며 재빠르게 인사를 하는 거 있죠. 남편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는데 침착하게 대응을 했더라고요.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제가 많이 놀라게 해드렸나 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덴마크어로 유창하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부부는 미소 아닌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얼마 되지 않아 에밀리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에밀리는 친구에게 물건을 받아와야 해서 남자친구만 먼저 저희 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네요.
저희는 에밀리가 오고서야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남자친구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인이고 이름은 박준호라고 했습니다.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 경영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코펜하겐 대학교는 공립연구대학으로 유럽 전역의 경영 관련 마케팅 분야에서 최고의 평판을 얻는 대학이죠. 딸의 남친이 한국인이라 좀 당황했지만 코펜하겐 대학을 다닌다니 갑자기 신뢰감이 확 들었죠. 지금은 졸업반이고 한국에 가서 IT 관련 마케팅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침묵이 잠시 흐르다가 남편이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덴마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냐고 물은 거죠. 그때 딸 아이가 강한 의지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밝혔습니다. 남자친구와 덴마크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가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자신이 선택하고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이가 덴마크를 떠난다는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 한국인 준호를 따라 한국을 간다는 거더라고요. 딸 아이가 갑자기 한국에 간다니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휴전국가로서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나라라 안전하지 않고 이제서야 가난을 벗어난 나라 아닌가 하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도 제 도매 사업 때문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사람들과 교역을 하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덴마크만큼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일단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딸 아이가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딸 아이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딸 에밀리는 강경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얘기하는 게 꼭 저 동양인 남자가 시켜서 한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애지중지 키운 에밀리가 스스로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저는 처음에 비통했다가 주장을 굽히지 않는 에밀리의 태도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느끼고 후회한다면 그 다음은 알아서 관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에밀리는 말릴 수가 없었거든요. 식사를 하는 내내 에밀리와 준호는 웃음을 주고받으며 행복해 보이긴 했습니다. 딸이 동양인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제가 갖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 때문에 걱정이 앞섰죠. 예비사위가 동양인이라는 건 둘째치고 진심으로 딸 아이가 행복하길 바랬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우리 집에 종종 들러 같이 식사를 하고 주말엔 피크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못마땅한 표정이 얼굴에서 계속 드러났나 봐요. 남편은 에밀리를 믿어보자고 했지만 저는 쉽게 안 되더라고요. 에밀리를 갖기 위해 8년을 고생했고 넓은 대자택 같은 곳에 수영장이며 놀이터며 오로지 에밀리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고작 얼마 사귀지 않은 한국 남자친구가 저희 행복인 에밀리를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에밀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딸을 보내고 우울해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사위에게 정기적으로 덴마크에 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넉 달에 한 번씩은 에밀리는 준호와 함께 덴마크로 왔어요. 저는 속으로 1년에 3번 정도 덴마크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사위의 형편이 비행기 값을 낼 정도는 되는구나. 한국에서는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겠구나 하고 여겨졌어요. 어느 날 에밀리와 안부 전화를 하는데 에밀리가 이사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딸이 좋아하는 덴마크의 화장품을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었는데 에밀리가 곧 이사를 가니 당분간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녀는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거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잖아. 덴마크에서는 돈 없는 서민들이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해요. 많이 벌면 우리 부부처럼 수영장이 있고 창고가 있는 넓은 주택에 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파트가 맞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아파트는 단독주택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만 사는 곳 그곳 맞냐고 되물었죠. 아파트는 너무 낡아서 언제 무너져도 충격적이지 않을 정도로 낡은 집이잖아요. 에밀리는 웃으면서 아파트는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허름한 아파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다 거기서 거기지 좋아봤자 아니겠어요? 저는 에밀리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 속이 터졌습니다. 덴마크에서 살았으면 제가 가진 혜택을 나눠서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한국으로 간다더니 한국으로 처음 갔을 때보다 더 열악하게 살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휴전 중인 나라인 한국의 아파트라고 하면 안 봐도 뻔한 거 아닌가요? 하나뿐인 딸이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것 같았어요. 낡은 집에는 바퀴벌레나 파리가 들끓고 난방도 안 돼서 따뜻한 물도 안 나와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에밀리가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더 강하게 말리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위가 최근에 일을 벌리더니 결국 잘 되지 않은 건가? 준호도 원망스러워지고 한국 자체가 더 싫어졌습니다. 한국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지금 제가 사는 큰 저택에 에밀리와 함께 살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자니 병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가 이사하자마자 저는 전화해서 당장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에밀리가 한국으로 이사한 지 4년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딸과 사위가 덴마크로 오는 바람에 딸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던 것도 있습니다. 저도 너무 무심했더라고요.
제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덴마크로 데려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지길 바랐지만 역시나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맞았던 건가요? 4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따라오자고 하면 저를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에밀리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니 한국은 휴전국가인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최신식 건물의 모던한 인테리어의 느낌이었습니다. 택시 불러서 에밀리가 알려준 주소를 보여주며 거기로 가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택시는 인천을 지나 한강을 가로지르며 달렸습니다. 겉으로는 서울이 상당히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한강이라는 강을 끼고 양옆으로 곱게 솟은 빌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낯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에밀리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참을 올려다봐야 눈앞에 아파트가 보였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덴마크에는 5층 내외의 노후화된 아파트가 훨씬 많고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옛날 방식이라 느리고 위험한데 에밀리의 아파트는 초고층 빌딩 같아서 한참을 봐도 끝이 안 보였어요. 아파트 출입구, 건물, 외벽, 정원, 도로 등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에밀리의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아파트가 모두 똑같이 생겼고 건물이 너무 높아서 입구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파란색 옷을 입은 경비원이 제게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네며 그 주소에 도착했지만 어렵네요 말했어요. 다행히 경비원은 번역기로 알아들으면서 친절하게 에밀리에게 인터폰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밀리가 나를 데리러 로비로 왔어요. 우리 딸은 사치스럽지 않지만 단정한 옷차림에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온 사실이 기쁘면서도 당황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낯선 미래에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에밀리는 우리 부부를 꼭 안아주었어요. 초대가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데리러 온 것인데도 딸은 노여워하지 않았어요. 에밀리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딸은 30층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이 35층까지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TV 같은 모니터가 나오는 게 아주 최신식의 아파트인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뽀얗고 윤기나는 대기석 바닥이 고급스러웠고 작은 방들을 지나서 거실로 향하니 높고 탁 트인 조망의 멋진 광경이 펼쳐졌죠. 물론 아파트 단지 밖을 봤을 때는 안에도 이렇게 고급스러울 줄은 몰랐지만 아파트 내부는 호텔 같았습니다. 아니 호텔보다도 더 깔끔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약간 썰렁한 감이 있었지만 이렇게 높은 건물에 있는 고급 호텔은 처음 느껴봤습니다. 해가 어두워지자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 자동으로 켜지고 낮이랑은 또 다른 멋진 장관이 펼쳐졌어요. 뉴욕의 맨하튼 이상으로 멋진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빌라에 살더라도 5층 이상은 올라갈 수 없어요.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화롭고 부드러운 불빛이 쾌적했습니다.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 게 느껴져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정말 천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에밀리는 웃으면서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설명해줬어요. 외출을 해도 핸드폰으로 에어컨 조절이 가능한 데다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도시가스도 잠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핸드폰 하나로 이걸 다 관리가 가능하다니. 덴마크에서는 비교적 고가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한국의 더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 없으면 못 산다면서 웃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자 에밀리는 핸드폰으로 음식을 배달시키자고 했어요. 에밀리는 자신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인 치킨과 보쌈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음식을 핸드폰으로 주문한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얼떨떨했죠. 조금 뒤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포장된 음식들이 배달되었더군요. 배달된 포장 용기들도 신기했고 음식들도 맛있어 보였어요. 저희도 먼 길을 와서 시장하기도 했죠. 에밀리는 신나게 음식을 풀어서 그릇에 담고 테이블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데 마치 파티 같았고 정말 멋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손님이 올 때마다 항상 직접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외식은 너무 비싸고 주문을 해도 늦게 나와서 굳이 외식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곳 한국에서는 휴대폰으로 손가락만 까딱하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니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고 사는 에밀리가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에밀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구경했어요. 아파트 단지가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좋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휘트니스 센터랑 사우나, 키즈 카페, 골프장 등이 있었어요. 이용하는 비용도 저렴해서 더 놀라웠죠. 가장 놀라운 건 수영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희 덴마크 집에도 수영장이 있지만 저희 노부부 2명이 그 큰 수영장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점이 많았거든요. 이곳 한국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이용만 하면 되니 부러웠습니다. 에밀리도 웃으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고가의 아파트이고 한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단지 중 하나라고 했어요.
너무 잘 사는 아이에게 화를 내고 여기까지 달려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에밀리가 덴마크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면 저는 계속 덴마크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우울한 개구리처럼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한국의 아파트는 호텔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란 걸 알게 되어 기뻤죠. 갑자기 사위 준호도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럼 그렇죠. 우리 똑똑한 딸이 사람을 잘 골랐지 하며 늦게나마 딸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에게 앞으로 덴마크에 자주 오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에 우리 부부가 한국으로 오겠다고 말했죠.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또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제가 한국에 자주 올 것이라고 말했더니 사위는 비행기표는 자기가 계속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 있죠. 이 정도면 능력 있는 사위 맞지요? 한국을 무시했던 저의 좁은 생각을 반성합니다. 딸이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덴마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내년에 다시 아파트로 딸을 보러 올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상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